아시아 공항들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을 가지고 있던 한 외국인 승무원이 단 하루 만에 자신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인지 알아보러 갈까요? 잠깐.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과 사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어프랑스 승무원 소피 르블랑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편견이 무너진 순간을 말하려고 합니다. 23살의 신입 승무원이었던 저는 그때 정말 부끄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웃음만 나오는 제 고정관념이 단 하루 만에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파리의 새벽 공기는 언제나 상쾌합니다. 샤를 드골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마시는 라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며 오늘도 저는 승무원으로서의 하루를 시작합니다. 에어프랑스에서 일한 지 이제 막 1년이 되었네요. 신입이라는 타이틀이 아직은 어색하지 않은 시기죠. 소피 르블랑. 브리핑룸에 들어서자마자 스케줄 담당 매니저인 클레어가 저를 불렀습니다. 다음 주 일정 변경이 있어요. 아시아 노선으로 배정되었어요. 순간 가슴이 설렜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3번이나 다녀온 하네다 노선이 떠올랐죠. 정확한 시스템과 친절한 서비스로 유명한 하네다 공항은 제가 가본 공항 중 최고였습니다. 이번엔 인천행이에요. 클레어의 말에 저도 모르게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인천이라. 솔직히 한국에 대해서는 아는 게 별로 없었죠. 아시아 노선 교육을 받을 때도 주로 일본과 중국 노선에 대해서만 배웠던 것 같은데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브리핑룸의 구석자리에 앉아 태블릿으로 인천공항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건물은 현대적이고 세련되어 보였지만 어쩐지 마음 한켠이 불안했습니다. 소피. 옆자리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10년 차 베테랑 승무원인 마리였죠. 어머, 마리. 중국 노선 다녀오셨다고 들었어요. 마리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베이징? 아휴, 말도 마. 평생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아. 줄도 모르고 영어도 모르고. 차라리 다른 노선 10번을 가겠어. 난 이제 진짜 중국만 아니면 다 좋아. 마리의 격앙된 어조에 놀라 되물었습니다. 그렇게 힘드신가요? 말도 못하지. 승객들은 새치기하고 고성방가해. 시설은 낙후되어 있죠. 거기 가는 승무원들 모두 스트레스로 병가 내는 게 일상이야. 그나마 하네다는 천국이지. 깨끗하고 조용하고. 브리핑룸을 나와 사물함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유니폼을 꺼내 입으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보았죠. 이번이 첫 한국 노선인데 과연 어떨까요? 아무래도 중국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아시아는 다 거기서 거기일 텐데. 차라리 하네다로 스케줄이 잡혔더라면. 매뉴얼을 펼쳐보니 인천공항 소개 페이지가 나왔습니다. 현대적인 터미널 사진이 눈에 들어왔지만 실제는 어떨지.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불안감을 지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에어프랑스의 우아한 네이비 블루 유니폼을 매만지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껏 경험했던 하네다의 완벽한 서비스가 그리워졌죠. 인천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브리핑룸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브리핑룸으로 들어서자 평소보다 훨씬 많은 승무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시아 노선 브리핑이 있는 날이면 항상 이렇죠. 구석에서는 베이징발 비행기가 방금 도착했는지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승무원들이 한숨을 쉬며 앉아 있었습니다. 소피. 15년 차 베테랑 승무원 줄리엣이 환한 미소로 저를 반겼습니다. 여기 자리에 앉아요. 아시아 노선 브리핑이죠. 줄리엣의 옆자리에 앉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테이블에는 이미 여러 명의 승무원들이 둘러앉아 있었죠. 대부분 아시아 노선 베테랑들이었습니다. 다음 주 노선이 어디예요? 인천행이에요. 그때 옆자리에서 피에르가 커피를 마시다 말고 끼어들었습니다. 아, 난 중국만 아니면 다 좋아. 20년 비행했지만
베이징만큼 스트레스 받는 노선은 없어. 피에르, 또 베이징 트라우마야? 줄리엣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테이블 건너편에서 베이징에서 막 돌아온 니콜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방금 베이징 다녀왔는데 정말 이번에는 최악이었어요. 비즈니스석 승객이 기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렸는데 그걸 가지고 난리가 났죠. 소리 지르고 아직도 머리가 아파요. 니콜 진정해요. 베이징 얘기만 나오면 혈압 올라간다니까. 줄리엣이 니콜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일본 노선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하네다요. 이미 스케줄이 다 찼을 텐데. 줄리엣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20년 차 베테랑 마르셀이 브리핑룸으로 들어왔습니다. 베이징은 정말 못 가겠어. 이번이 마지막이야. 마르셀의 말에 피에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그러잖아. 중국은 정말 질서고 뭐고 없어. 새치기는 기본이지. 소리 지르는 건 일상이고 시설도 엉망이야. 에어컨은 반쯤 고장나 있지. 화장실은 더럽지. 승무원들 스트레스로 다들 병가 내는 게 일상이죠. 니콜이 한숨을 쉬며 거들었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매뉴얼에 나온 인천공항의 반짝이는 사진들이 갑자기 가식적으로 느껴졌죠. 아시아는 다 비슷하지 않을까? 중국이 저 정도면 한국도. 소피, 너무 걱정하지 마요. 제 표정을 읽은 듯 줄리엣이 말을 건넸습니다. 아시아는 줄리엣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브리핑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자,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수석 승무원 앙투안이 브리핑룸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번 주 아시아 노선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앙투안의 목소리가 울리는 동안 저는 인천행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베테랑들의 중국 이야기가 머릿속을 맴돌았죠. 특히 니콜의 피곤한 표정과 마르셀의 단호한 어조가 계속 생각났습니다. 앙투안이 각 노선별 주의사항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네다 이야기가 나올 때는 모두가 밝은 표정을 지었죠. 하지만 중국 노선 이야기가 나오자 한숨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베이징행 배정을 받은 승무원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죠. 다음은 인천 노선입니다.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앙투안이 입을 열기도 전에 이미 최악의 시나리오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중국처럼 새치기와 고성방가로 가득한 공항, 낙후된 시설, 불친절한 직원들. 소피 르블랑 승무원. 앙투안이 저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브리핑룸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운명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파리에서 11시간의 비행을 마치고 인천 상공에 들어섰죠. 창 밖으로 보이는 서해의 푸른 바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최악의 상황들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중국 공항의 북새통이 떠올랐고 베테랑들의 한숨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착륙 준비 시작할게요. 기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간 긴장감이 온몸을 휘감았죠. 창 밖으로 점점 가까워지는 인천국제공항이 보였습니다. 멀리서 보이는 건물의 실루엣이 예상과는 달리 현대적이었습니다. 마치 미래도시에 온 것 같은 느낌이. 아니, 이런 생각은 잠시 접어두었습니다. 멀리서 보이는 것과 실제는 다를 수 있으니까요. 착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곧 제가 걱정하던 모든 것들과 마주하게 되겠죠.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는데 순간 놀라서 눈을 떴습니다. 착륙. 한 건가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충격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활주로가 이렇게 매끄러울 수가 있나요? 파리 샤를드골 공항의 활주로보다도 더 부드러운 것 같은데. 기체가 천천히 속도를 줄이며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광경에 입이 벌어졌죠.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유도로
반짝이는 터미널 건물, 그리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지상 조업차들. 환영합니다.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오후 3시 15분입니다. 기장의 안내 방송이 끝나자마자 승객들이 안전벨트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중국에서처럼 승객들이 한꺼번에 일어나 아수라장이 되겠죠? 하지만 놀랍게도 승객들은 차분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즈니스석 승객들이 먼저 내리고 그 다음 일반석 승객들이 차례로. 이게 말로만 듣던 그 아시아인가요? 게이트에 도착하자 지상 직원들이 신속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탑승교가 정확하게 기체에 연결되었고 항공기 도어가 열렸죠. 그리고 입구에서 저희를 맞이하는 지상 직원의 모습은 왠지 모르게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어프랑스 편을 맞이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유창한 프랑스어로 인사하는 직원의 모습에 저도 모르게 감탄이 나왔습니다. 승객들의 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상과 달리 질서정연한 모습에 계속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게다가 객실 청소팀은 이미 대기하고 있었고 다음 승객을 위한 준비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터미널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높은 천장, 자연광이 가득한 실내, 깔끔하게 정리된 안내 표지판. 이게 제가 상상하던 아시아의 모습인가요? 특히 눈에 띈 것은 안내 데스크의 직원들이었습니다. 모든 직원이 최소 3가지 언어를 구사하는 것 같았어요. 영어는 물론이고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로 응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화장실을 찾아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베테랑들이 말하던 아시아의 더러운 화장실은 어디 있나요? 오히려 파리의 어느 호텔보다도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심지어 칸마다 설치된 비데는 이렇게 하이테크할 수가 없었죠.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브리핑룸에서 들었던 베테랑들의 이야기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아시아는 다 거기서 거기라고요? 정말 그럴까요? 승무원 대기실로 향하는 길에 공항 곳곳을 살펴보았습니다. 곳곳에 설치된 자동화 시스템, 깔끔한 동선 설계, 친절한 직원들. 그리고 무엇보다 인상적인 건 승객들의 질서의식이었죠. 새치기는커녕 오히려 서로 배려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대기실 문을 열기 전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이제 막 도착했을 뿐인데 제가 가졌던 모든 편견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거든요. 앙투안이 브리핑에서 하려던 말이 궁금해졌습니다. 혹시 이런 놀라움을 예고하려 했던 걸까요? 대기실에서 스케줄 확인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다음 비행까지 4시간의 여유가 있었죠. 평소라면 대기실에서 휴식을 취했겠지만 이상하게도 이 거대한 공항을 더 탐험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먼저 입국장으로 향했습니다. 하네다에서 보았던 자동 입국 심사대가 떠올랐는데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인천공항의 자동 입국 심사대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 나올 법한 디자인에 직관적인 인터페이스까지. 어떤 승객이 심사대를 이용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는데 놀랍게도 10초도 걸리지 않더군요. 입국장 한편에서는 세관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 과정이 항상 스트레스였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세관 직원들은 단호하면서도 친절했고 검사 과정도 효율적이었죠. 어서 오세요. 한국에 처음 오셨나요? 세관 직원이 능숙한 영어로 승객을 맞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수화물 찾는 곳으로 가보았습니다. 파리에서는 수화물을 찾는데 보통 30분은 걸리는데 여기서는 벨트가 움직이기 시작한 지 5분도 안 되어 짐이 나오기 시작하더군요. 게다가 수화물 카트는 모두 새 것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잠시 목이 말라 음료를 찾아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또 한 번 놀랐습니다. 24시간 영업에 가격도 일반 시내 편의점과 동일하다고 하네요. 공항 물가가 비싸다는 건 전 세계 공통 아니었나요? 면세점 구역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네다의 면세점도 인상적이었지만 이건 거의 백화점 수준이었죠. 명품관의 규모는 파리 샤를드골 공항보다도 커 보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직원들의 서비스 수준이었죠. 최소 3개 국어는 기본으로 구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문득 화장실이 가고 싶어졌는데 어디에나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각 화장실 입구에 청소 시간표가 있다는 거였죠. 매시간 정기적으로 청소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파리의 공공화장실은 생각하기도 싫네요. 그러다 우연히 문화체험관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들어가 보았는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한국의 전통 가옥을 재현해 놓은 공간, 한복 체험장, 전통 공예품 전시관. 특히 현대적인 디지털 기술로 재해석한 전통 문화 전시가 인상적이었죠. 한복 입어보시겠어요? 안내원의 친절한 제안에 망설였지만 승무원 유니폼을 입고 있어 아쉽게도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식단가도 놀라웠습니다. 세계 각국의 음식은 물론 한국의 전통 음식점부터 현대적인 퓨전 레스토랑까지. 음식 냄새가 코를 자극했지만 아쉽게도 다음 비행을 위해 참아야 했죠. 쉼터에 잠시 앉아 휴식을 취하는데 옆자리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료 와이파이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며 감탄하더군요. 그러고 보니 공항 어디서든 와이파이가 끊기지 않았네요. 복도를 지나다 눈에 띈 안내 로봇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터치 스크린으로 원하는 장소를 선택하면 직접 그곳까지 안내해준다고 하네요. 호기심에 면세점을 검색해 보았더니 정말로 저를 목적지까지 안내하더군요. 환승 라운지도 둘러보았습니다. 안마의자, 수면실, 샤워실, 심지어 작은 영화관까지 있었죠. 특히 수면실은 캡슐 호텔 형태로 되어 있어 완벽한 프라이버시를 보장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구경하다 보니 어느새 2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하네다도 좋았지만 인천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규모는 물론이고 시설의 첨단화 수준이나 서비스 품질까지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왜 인천국제공항이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불리는지. 시설 구경을 마치고 승무원 대기실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직 1시간 정도 여유가 있었죠. 그때 저의 시선을 끄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한 서양인 노부부가 안내 데스크 앞에서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었거든요. 지팡이를 짚은 할아버지는 지도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고 계셨고 할머니는 불안한 듯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계셨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나요? 찾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안내 데스크의 직원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물론입니다.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직원의 영어는 또렷했고 발음도 정확했습니다. 호텔 셔틀을 찾아야 해요. 그랜드 하얏트. 할아버지가 호텔 예약 확인서를 내밀었습니다. 제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셔틀 정류장까지 꽤 걸어가야 하는데 지팡이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직원은 잠시 동료와 무언가를 상의한 뒤 안내 데스크에서 나왔습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직원이 직접 모시고 간다고요? 파리였다면 그저 방향만 손으로 가리키고 말았을 텐데. 게다가 지팡이를 짚은 노인을 배려하는 그 센스는 또 어떻고요. 호기심에 그들을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 따라가 보았습니다. 직원은 천천히 걸음을 맞추며 노부부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한국의 날씨부터 관광 명소까지 마치 오랜 친구처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가는 길에 에스컬레이터가 나왔는데 직원은 자연스럽게 할아버지의 캐리어를 들어주었습니다. 그것도 미리 허락을 구하고 나서요. 이런 세심한 배려가 가능한 걸까요? 교육받은 게 분명했지만 그 자연스러움은 마치 타고난 것 같았습니다. 셔틀버스 승강장에 도착하자 직원은 버스 시간표를 확인하고 기사님께 노부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심지어 호텔 도착 예정 시간까지 알려주더군요.
노부부는 연신 감사 인사를 했고 할머니는 감동한 나머지 살짝 눈물을 닦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정말 걱정했습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한국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직원이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제가 지켜보고 있었다는 걸 아셨을 텐데 전혀 불편한 기색 없이 밝게 미소를 지어 보이셨죠. 그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립니다. 부끄러움이었을까요? 아니면 깨달음이었을까요? 브리핑룸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아시아는 다 거기서 거기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승무원 대기실로 돌아오는 길에 마주친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청소하시는 분들의 꼼꼼한 손길, 보안. 검색대 직원들의 단호하면서도 공손한 태도, 면세점 직원들의 세련된 서비스. 이 모든 게 하나의 거대한 퍼즐처럼 맞춰져 있었네요. 문득 줄리엣 선배가 브리핑룸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중국 얘기는 잊어요. 우리 신입한테는 더 좋은 노선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때 저 말 속에 담긴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대기실 문을 열기 전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활주로에는 여러 나라의 비행기들이 이착륙하고 있었죠. 그들도 저처럼 이곳에서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겠죠? 이제 이해했습니다. 왜 인천국제공항이 특별한지, 왜 이곳이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불리는지. 그렇게 다시 파리로 돌아갈 시간이 되어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파리행 비행기의 창가에 기대 앉아 있자니 마음이 이상하게 설립니다. 평소라면 이륙 직후 바로 업무 준비에 들어갔을 텐데 오늘은 잠시 이 자리에 더 머물고 싶어지네요. 소피 괜찮아요? 얼굴이 밝아 보여요. 옆자리에 캐롤이 말을 걸었습니다. 네. 사실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요. 뭐가요? 12시간 전만 해도 저는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 찼었잖아요. 아시아는 다 거기서 거기일 거라고, 중국처럼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캐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첫 인천 방문이었죠? 네. 근데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활주로에 착륙하는 순간부터 시작된 놀라움의 연속이었죠. 처음에는 그저 현대적인 시설이 인상적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특별한 걸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창 밖으로 구름이 지나갑니다. 마치 12시간 전의 기억을 더듬어가는 것처럼 천천히 그리고 선명하게. 하네다도 좋았지만 인천은 차원이 달랐어요. 단순한 시설의 차이가 아니었죠. 그곳에는 뭐랄까? 진심이 있었어요. 매뉴얼이나 교육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노부부를 도와주던 직원 이야기 하는 거예요? 어머, 어떻게 아셨어요? 브리핑룸에서 들었죠. 소피가 감동받아서 지켜보고 있었다고. 우리 막내 승무원이 인천의 매력에 푹 빠졌다고들 하더라고요. 부끄러워졌습니다. 제 모습이 그렇게 쉽게 읽혔던 걸까요? 하지만 부정할 수는 없네요. 정말로 인천의 매력에 빠져버렸으니까요. 다들 알고 계셨던 거죠? 줄리엣 선배가 왜 그렇게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셨는지. 당연하죠. 우리 모두 그 놀라움을 경험했으니까요. 특히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는 게 재미있어요. 소피처럼 편견이 깨지는 순간을. 비행기가 순환고도에 올랐다는 안내 방송이 들립니다. 이제 승무원으로서의 업무를 시작해야 할 시간.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네요. 캐롤, 제가 좀 이상한가요? 벌써 다음 인천행이 기다려져요. 이번에는 꼭 하루 휴가를 내서 공항 밖으로 나가보고 싶어요. 서울을 걷고 싶고, 지하철도 타보고 싶고. 캐롤이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나도 처음에 그랬으니까. 인천은 그저 공항이 아니에요.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창이죠. 그리고 소피 알아요? 공항 밖의 한국은 더 놀라워요. 자리에서 일어나며 생각했습니다. 브리핑룸에서의 그 불안함이 지금은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느껴지네요.
세계 최고의 공항이란 타이틀이 과장이 아니었다는 것. 오히려 그 수식어가 부족하게 느껴질 정도라는 것. 기내 서비스를 준비하면서도 머릿속은 여전히 인천에 가 있었습니다. 승객들에게 음료를 나르며 문득 깨달았죠. 제가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마치 인천공항의 그 직원들처럼 제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느끼며 다음 인천행은 언제일까? 휴가는 며칠을 내야 서울을 제대로 볼 수 있을까? 벌써부터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네요. 지금까지 에어프랑스의 소피 르블랑 승무원의 사연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시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편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인천국제공항에서의 특별한 하루가 소피의 모든 생각을 바꿔놓았죠. 첨단 시설에 감탄하고 세심한 서비스에 감동했으며 무엇보다 그곳에서 일하는 모든 이들이 자부심을 직접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소피는 지금도 파리와 인천을 오가는 항공편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매번 인천에 도착할 때마다 첫날 느낀 그 설렘이 여전히 가슴 한켠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이 공간이 전 세계 수많은 여행자들에게 이렇게 특별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는 사실. 새삼 가슴이 뭉클해지네요. 세계 최고의 공항이라는 수식어가 부족하게 느껴질 만큼 대한민국의 관문 인천국제공항은 오늘도 새로운 감동과 추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음 여행에서도 인천국제공항이 또 하나의 특별한 추억이 되길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다방이었습니다. 따뜻한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따뜻한 하루 되세요.